그날도 김서방은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아이 하나를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날마다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산에 다녔으니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모르는 곳이 없었고 웬만한 약초는 보기만 해도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지어준 보리밥 한 그릇을 후루룩 넘기고 지게에 삼배 보자기와 호미, 작은 칼을 챙겨 넣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잠결에 있을 때면 살며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부했습니다. 산에는 온갖 맹수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호랑이는 사람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조심할 테니. 김서방은 손을 흔들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새가 낯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간 탓이었습니다. 귀한 약초를 찾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짐승 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짐승 소리였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신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바위 뒤를 돌아서는 순간 김서방은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위 틈새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당장 도망가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호랑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나움이 아니라 애원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호랑이 앞발을 보니 굵은 나무가시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 주변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고름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김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호랑이를 돕자니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시를 뽑아주다가 호랑이가 갑자기 덤벼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고통받는 짐승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김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큰 짐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아. 짐승이고 뭐고 생명은 다 귀한 것이여. 해보자 해봐. 죽으면 죽는 거지. 김서방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레 앞발을 잡자 호랑이는 낮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물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네. 곧 나을 테니. 김서방은 상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시는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냥 뽑으면 살이 더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칼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참게. 금방 끝날 테니.
칼로 조심스레 가시 주변살을 벌렸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몸을 떨면서도 김서방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마침내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가시였습니다. 시커먼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지게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삼백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배 조각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게요. 며칠 지나면 나을 겁니다. 상처를 깨끗이 하고 쉬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김서방의 손등을 혀로 핥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털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쉬게.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김서방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여전히 김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찌 이리 늦으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별일 없네. 길을 잘못 들어서 좀 헤맸네 그려. 김서방은 호랑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놀랄까 봐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도 김서방은 변함없이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약초를 캐고 있는데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저번에 보았던 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다리도 성한 듯 했습니다. 오, 자네 다 나았구먼. 잘 됐네, 잘 됐어. 호랑이는 김서방 앞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큰 고양이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웃으며 호랑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기분이 좋은지 낮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먼. 조심히 다니고. 김서방은 다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따라왔습니다. 김서방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서방이 산에 오르면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함께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김서방을 해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험한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서방이 찾던 귀한 산삼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잎이 5개나 달린 귀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혼자였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걸 팔면 한동안은 살 수 있겠어. 김서방은 그 산삼을 정성스레 캐서 지게에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만족스러운 듯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그 모습이 꼭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김서방이 호랑이하고 친하게 지낸다더라. 그게 말이 되나?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김서방이 호랑이 등을 쓰다듬더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하면서 서서히 믿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김서방과 호랑이는 이제 오랜 벗처럼 지냈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를 보면 반가웠고 호랑이도 김서방을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서로를 믿었습니다. 김서방 집안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호랑이 덕분에 귀한 약초를 자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삼, 영지버섯, 석창포 같은 귀한 약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제법 돈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호랑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신령스러운 짐승인가 봐요. 은혜를 아는 거지. 그렇겠지. 짐승도 마음이 있는 법이니까. 딸아이도 호랑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전에 아버지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평소처럼 산에 올랐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타났을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김서방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사냥꾼에게 잡힌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김서방은 약초도 캐지 않고 호랑이만 찾았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 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찾았습니다. 호랑이는 깊은 골짜기 동굴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어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것 같았습니다. 어미를 핥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어미 호랑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발톱 자국과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큰 짐승과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새끼들을 지키다 다친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급히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새끼들은 김서방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미가 아파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괜찮네, 괜찮아. 내가 고쳐줄 테니. 김서방은 급히 약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은 좋게 걸릴 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동굴에 남기로. 집사람이 걱정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자네를 그냥 둘 수는 없어. 김서방은 동굴 밖으로 나가 약초를 찾았습니다. 지혈에 좋은 쑥 염증을 가라앉히는 300초, 기운을 돋우는 황기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끓는 냄새가 동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새끼들은 호기심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김서방은 식혀서 호랑이에게 먹였습니다. 호랑이는 힘들게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김서방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내일도 다려줄 테니. 김서방은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배로 감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김서방을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김서방은 동굴을 지켰습니다. 약을 먹이고 상처를 씻어주고 보살폈습니다. 새끼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김서방을 따랐습니다. 김서방이 어미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김서방이 사흘째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산에 갔다가 안 돌아와요. 혹시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감은 호랑이하고 친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안심하고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겠어. 며칠만 더 쉬면 완전히 나을 게야. 김서방은 다시 며칠을 더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호랑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가 나아지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서방 곁에 와서 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반겼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네. 호랑이가 다쳐서 돌봐줬다네. 그래도 소식이라도 전해주시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김서방은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새끼가 셋이나 있다는 이야기, 다른 짐승과 싸워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스러운 짐승이에요. 분명 은혜를 갚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석자나 내렸습니다. 산길이 막혀 김서방은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서방네 살림도 어려워졌습니다. 약초는 겨울에 귀했고 눈이 많이 내려 산에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눈이 좀 녹으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올 테니. 하지만 눈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이 문을 열어보니 눈 위에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것이 금방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김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 자네가 가져온 거구먼.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먹이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김서방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노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호랑이가 가져다 줬네.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았나 봐. 세상에 정말 신령스러운 짐승이네요. 그날 김서방네는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노루고기를 삶아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딸아이도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호랑이는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루였다가 멧돼지였다가 때로는 꿩이었습니다. 덕분에 김서방네는 그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풀이 돋았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호랑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새끼들도 컸습니다. 이제 제법 사냥을 할 만큼 자랐습니다. 잘 컸구나, 얘들아. 건강하게 자랐네. 김서방은 새끼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들도 김서방을 따랐습니다. 어미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자랑스러운 듯 새끼들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우리 식구가 잘 살았어.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김서방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45에 본 아들이라 더욱 귀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호랑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이야. 잘 봐두게. 나중에 이 아이도 약초를 캐러 이 산에 올게야. 호랑이는 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기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볼에 살짝 코를 비볐습니다. 아기는 웃었습니다. 짐승이 무섭지 않은지 작은 손으로 호랑이 코를 만졌습니다. 허허, 이 녀석 겁이 없구먼. 아비를 닮았어.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호랑이도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끼들도 다가와 아기를 구경했습니다.
신기한 듯 킁킁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서방은 가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고 호랑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가 착하네요. 그래, 착한 호랑이야. 우리 은인이지.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쑥쑥 자랐고 호랑이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새끼들은 다 자라 제갈 길을 갔고 어미 호랑이만 남았습니다. 가끔 새끼들이 찾아와 어미를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였습니다. 김서방도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예전처럼 깊은 산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에는 갔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산에 올랐는데 호랑이가 평소와 달리 힘없어 보였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눈빛도 흐렸습니다. 털도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늙었구먼, 우리 둘 다. 세월이 무정하네. 김서방은 호랑이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김서방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오랜 벗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우리 참 오래 만났네. 15년이 넘었어. 고마웠네, 자네. 호랑이는 김서방 손을 핥았습니다. 나도 고맙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산을 뒤졌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었지만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깊은 동굴에서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든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고생 많았네, 자네. 이제 편히 쉬게. 좋은 곳에 가게. 김서방은 호랑이 곁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랜 벗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벗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동굴 근처 양지 바른 곳에 호랑이를 묻어주었습니다.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하나 세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고마운 벗이 잠들어 있네. 부디 편히 쉬게. 김서방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김서방은 산에 올라 그 돌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덕분에 참 좋은 세월을 보냈네. 은혜를 잊지 않겠네. 우리 아들에게도 잘 이야기해 두었네. 바람이 불면 호랑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25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아비가 그 호랑이한테 배운 게 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야. 짐승도 그걸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지.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호랑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이제 산에 자주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굵은 구렁이였습니다. 아들을 향해 허리를 세우고 위협했습니다. 아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는데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뱀을 쫓아버렸습니다. 뱀은 호랑이를 보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아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를 본 적이 어릴 때 한 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절을 하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산에서 호랑이를 봤습니다.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옛날 그 호랑이의 새끼일 게다. 어미한테 배웠겠지. 은혜 갚는 법을. 새끼들도 너를 기억하는 거야. 그럼 그 호랑이도 우리를 기억하는 건가요? 그렇겠지. 짐승도 은혜는 잊지 않는 법이야. 하물며 사람이야. 그날 밤 김서방은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호랑이를 묻은 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자네 새끼가 내 아들을 살렸다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김서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큰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호랑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호랑이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산을 함께 오르고 약초를 함께 찾고 추운 겨울을 함께 버텼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이튿날부터 아들도 가끔 산에서 호랑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서방네와 호랑이네는 대대로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도우면 짐승도 사람을 도왔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같은 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김서방네를 존경했습니다. 짐승과도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한참 더 흘러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의 나이였습니다.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호랑이가 묻힌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김서방을 보내는구먼. 참 기이한 인연이야. 사람과 짐승이 그리 정을 나눴다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을 추모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서방의 아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가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앞에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안전한 길로 안내했고 마침내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말하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은혜는 대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 호랑이가 정말 신령스러운 짐승인가 봐요. 신령스럽다기보다 의리 있는 거지. 사람도 배워야 해.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호랑이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서방네 집안은 대대로 약초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호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고 합니다. 김서방의 후손들은 여전히 약초를 캐러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끔 호랑이를 봅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호랑이를.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김서방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그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평생을 이어가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서방이 가시 하나 뽑아준 것이 15년 우정이 되었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김서방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